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댄 에리얼리 교수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동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해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까, 그러한 주제에 관련된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그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는 책, 우리 채널에서 살펴봤는데 그 책의 저자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던 그런 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여튼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흐르면서 이 댄 에리얼리 교수의 과거의 투병 생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혹독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화상을 입어서 그 치료하는 과정, 몇 년에 걸쳐서 투병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끔찍합니다. 내가 과연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치료 과정을 견딜 수 있었을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생각을 할 정도로 끔찍한 투병 생활을 겪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 내용과 관계없이 이 저자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 사례만으로도 무언가 그 삶에 대한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라는 게 공포와 연민이잖아요. 내가 만일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공포, 그리고 그걸 이겨낸 그 어린 나이에 그 댄 에리얼리 교수에 대한 연민, 그런 것들을 깊게 느끼면서 정화가 되는,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의미가 있는 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어, 바로 이 댄 에리얼리 교수의 그 화상 투병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자녀의 부모인데, 그 자녀가 엄청난 또 화상을 입게 돼서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아름해서 이 댄 에리얼리 교수가 그와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돼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쁘잖아요. 근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도움을 주어야겠다, 일면식도 없는 그런 관계인데 가서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꼬마 형제, 두 형제와 대화도 나누고 부모와도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댄 에리얼리 교수의 이야기인데, 빌과 그의 가족들, 빌이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끔찍한 화상으로 인해서 만나 고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감정적 고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동감하고 공감하면서 이제 어떤 의욕이 생겼는데, 뭐냐? 자, 내 고통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린 시절의 화상, 내 삶에 왜 그런 고통이 존재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멘탈이 약하다면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또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여튼 극복하고 이겨내고 지금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어린 시절의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자, 남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마치 내게 그럴 자격이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상처의 경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의 경험으로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경험으로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내게 그럴 자격이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고난, 상처를 겪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 없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동일한 상처를 겪고 있는 이에게는 별과 같이 반짝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고난은 남을 살리는 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처는 오픈을 하면 할수록 더 큰 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상처를 꼭꼭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괴로운 이유, 자신의 고통, 고난이 오로지 나만 이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온전한데 나만 저주받았구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건 오해고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삶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남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별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해서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에 관련된 책인데, 책 속에 나오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인센티브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 첫 번째는 대조군. 그러니까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일하는 것이고, 하나는 더 열심히 일하면 현금을 주겠소. 또 하나는 피자를 배달해 주겠소. 또 하나는 칭찬을 해 주겠소. 그러니까 칭찬을 뭐 그냥 구색에 맞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이런 칭찬,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자, 1일차 인센티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대조군은 일단은 똑같은 거니까 0인데, 1일차에는 현금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4.9%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고, 피자와 칭찬은 6.7, 6.6 그냥 동일한 거죠. 이런 생산성 향상이 있었는데, 2일차에는 현금을 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정도의 오히려 동기가 저하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주간의 통계를 내어봤더니 현금은 마이너스 6.5, 그러니까 오히려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나가면서 생산성은 마이너스 6.5를 기록한 거예요. 1위의 향상을 기록한 게 칭찬이에요. 칭송, 존중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피자가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보상이 되는 건데, 현금보다는 뭔가 먹을 것 이런 걸로 보상이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이라는 거는 인격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상한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어떤 자율적 의지, 선한 의지를 깨부수는 거는 없다는 거죠.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치원에 6시까지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늦게 가는 경우 부모님들이 미안해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찍 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페널티, 현금으로 벌금을 물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미안해하는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늦게 가고, 아니 뭐 돈 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인격과 돈을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 피해를 줬는데 아니 보험으로 더 도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이성적 판단 없이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자, 일은 인격이고, 인격은 돈이 결부되는 경우에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이제 인센티브 실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우리 과거의 인센티브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동종업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급여를 책정하는 것, 이게 일단은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보다는 칭찬이라든가 존중, 인정, 이런 것들로 함께 연대하고 선의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 개념은 이제 장기적 관계라는 개념이에요. 언뜻 보면 뭐 상식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 상식적이라서 또 개념으로 따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려보는 건데, 자, 관계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돈도 아니고 어떤 거래도 아니고 단 하나,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인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자, 상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또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고 아파트를 대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단기적 관계에서는 굳이 에너지를 쏟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튼 낯설게 하기, 그래야지 우리가 개념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잠깐 만나고 헤어질 것인데 누가 거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을 쏟겠어요. 그냥 뭐 끝,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장기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장기적 관계에 더 많은 사랑, 신뢰, 에너지, 시간,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을 쏟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부여를 원한다면 이 장기적 비전, 우리 조직이 나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 또는 그 일 자체가 필연적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장기적 스토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관계가 이후에 어떠한 형식에서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바로 그 상대방이 이건 뭐야, 지금 잠깐 보고 말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어떻게 인연이 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구만. 이런 장기적 관계를 갖게 되면 사랑, 신뢰, 에너지, 시간 이런 것들을 쏟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계. 마지막으로 하나의 팁인데,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 이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뭐 현금, 피자 뭐 이런 등등 칭찬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또 현금이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 그런 일이라면 현금이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완전히 쪼개진 일들이 있죠. 각자가 각자 계약으로 인해서 완전한 개인 플레이, 그런 것들은 현금 보상이 당연히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각양각색의 뭐 애덤 스미스 식의, 마르크스 식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기를 이끌어내는 뭐 단 하나의 진리 이런 거는 없다,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간단한 팁인데 손편지라는 팁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벨 수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 캠벨 수프 컴퍼니를 이끌었던 코넌트라는 CEO가 있는데, 그 당시 아마 2001년에서 2010년 요 시기였던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상황이었고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상장사들의 총 수익이 마이너스 20-30% 이상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캠벨 수프는 더 성장하게 된 그런 좋은 결과를 낸 그때의 CEO가 바로 이제 코넌트죠. 근데 이 코넌트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물론 면밀히 조직을 분석을 했겠죠. 사업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 조직은 자, 구성원 개개인들이 더 몰입할 수 있게, 더 동기를 가질 수 있게,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 뭐 이런 결론을 뭐 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여튼, 그래서 CEO로서 전 직원들과 뭐 1대1 미팅 또는 1대 다 미팅, 그런 많은 관계를 통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논평, 언급, 인사 이런 것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이 선의의 행동을 한 경우, 이거 들리잖아요. 선의의 행동을 했다, 그 직원에게 감사한다는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CEO 재직 시절에만 총 3만 통 이상의 손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거기서 아주 사소한 일을 하고 있다, 아니 뭐 이런 지겨운 일, 그런데 그 CEO, 큰 기업체의 대표가 나에게 감사하다는, 그리고 물론 디테일한 스토리도 있겠죠. 그러한 행위에 정말 감사하고 높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런 손편지를 직접 받았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손편지 일일이 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직접 이메일이라도, 물론 손편지가 가장 좋은 건데 그것까지 어렵다면 감사의 이메일이라도 직접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선의를 만드는데, 연대를 만들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신뢰를 만들고 에너지와 시간을 더 몰입도 있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러한 것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던 작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면 요 손편지, 물론 그냥 단순한 뭐 도구로서 이용하시면 안 될 거예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디테일한 내용을 담아서 손편지를 한번 써보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